예,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인사정보팀장 성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군포도시공사 GUC 아카데미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참여자분들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라며 GUC 아카데미 촬영에 대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사전에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GUC 아카데미는 군포시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GUC 아카데미는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주차에 걸쳐서 개발사업 관련 주제로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1주차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 2주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3주차 군포시 정비사업 소개, 4주차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을 강의했고, 오늘은 5주차 군포도시공사 소관 개발사업에 대해 강의합니다. 2021년 GUC 아카데미 5번째 강의로 군포도시공사 주요 경영 성과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강의를 함께 하시면서 군포시 개발사업 추진 방향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강의는 군포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군포도시공사 주요 경영 성과 및 공사 추진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경영 성과에 대해 강의해 주실 원명희 사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오늘 마지막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군포도시공사의 주요 경영 성과하고 추진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1번, 2번 항목만 말씀드리고 3번, 4번은 개발 사업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포도시공사 주요 경영 성과입니다. 우리 군포도시공사는 설립된 지 13년이 됐고요. 도시공사로 전환된 지 2년이 됐습니다.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미션도 새로 바꿨습니다. 미션은 시민이 행복한 삶의 파트너, 비전은 시민께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군포도시공사 이렇게 정했고, 군포도시공사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더 쾌적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립된 지 13년 만에 저희가 좋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금년 9월 달에 발표됐는데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최우수 기관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국의 시군 47개 공사공단 중에서 3등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11월 8일에는 국가품질경진대회에서 국가품질 혁신 서비스 부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요. 또 7월 달에는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의회로부터 우리 도시공사가 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장이 저하고 같이 이제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 일하는 문화혁신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기관 표창도 내일 수상할 예정이고요. 제가 우리 공중화장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차고지 시민체육광장에 공중화장실을 제가 다 다녀봤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개선 전에 이렇게 재래식 변기가 있었고요. 이 변기를 모두 다 비대형 양변기로 모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을 가보시면은 모두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장실 문화 품질인증을 받았고요.
올해는 그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을 했습니다. 중심 지하 주차장, 중심 1, 2, 3 등 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 주차장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감면 혜택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협조해서 즉시 감면 서비스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단순하게 무인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바닥 청소까지 다 해서 환경 정비를 깔끔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 접점 부서들은 고객 만족도 자체 조사,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통약자 차량에는 운전원 실명제를 실시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해서 시민행복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이라든지 복합생활스포츠타운의 벚꽃동산, 울타리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주민 참여 제한 공모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시민행복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만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를 관내 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했고요. 하반기 올 연말까지 한 13억 정도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 시민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 우선 고용제도를 운영해서 140명 정도를 우선 고용했다는 말씀드리고 군포 M&E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전통시장으로부터 물건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이제 대외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시설 환경 분야, 안전 윤리 분야, 경영 관리 분야 이렇게 해서 한 2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3번 쪽에 보시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4번에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7번에 가족 친화 경영 우수기관, 13번을 보시면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화장실 문화 품질 인증 이렇게 20개 대회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군포시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이게 지도입니다. 색깔 칠해진 분이 우리 군포시 지도인데요. 우리 군포시 행정구역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작습니다. 구리시, 과천시, 그리고 우리 군포시가 이렇게 작은 도시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금정역에 GTX-C 노선이 정차를 하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이게 1호선입니다. 군포역, 당정역. 요 동쪽 편을 보시면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약 한 7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요 공업지역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개발이 좀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쪽 서쪽 편을 보시면요. 서쪽 편에 원도심입니다. 우리 군포의 원도심들. 이 원도심도 활성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8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된 남군포 일원의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송정지구 이쪽, 또 남쪽에 이 부분이 우리 남군포 신도시의 군포 쪽이고요. 여기 반월역 주변에 이 부분이 이제 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왕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176만 평 신도시를 우리 남군포 일원의 신도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저희가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달에 시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달에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연말까지, 금년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는데 예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협약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GTX 신노선의 사업 준공은 2028년도 상반기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역 이 복합환승센터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정역 GTX에 대한 내부 통합 역사 부분입니다. 요거는 우리 군포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철도사업 관계기관이 국토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업 시행자, 이렇게 관계기관이 참 많습니다. 여기와 협력 방안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철도 당국에서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부족하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우리 군포시에서 예산을 더 재정으로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주 깔끔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내부 통합 역산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금정역 복합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 통합 역사를 연결시켜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환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건축 기본 구상을 검토하게 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일정이 쭉 나왔습니다.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청취해서 안건도 선정했고 전문가 자문도 검토했고 공론화 의사결정을 해서 또 금년 말까지는 사업 추진 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정도 공업지역입니다.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포시 관내는 한 70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 70만 평이 상당히 중요한 그 산업시설 용지인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진을 보시면 2019년도 11월에 노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달에 도지사, LH 사장, 우리 군포시장님하고 같이 시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법은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 법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원래는 2020년도에 통과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금년 1월 달에 통과되고 이 법 시행은 또 내년 1월 달에 시행합니다. 근데 뭐 법이 통과된 거 늦어졌지만 또 시행이 늦게 되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저희는 용역을 미리 착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이 관련해서 용역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 4월에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의견을 모았고요. 여기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개발 구상 수립 어제 용역 중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이 법 제정에 따라서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에 이런 공업지역이 꽤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포시에서 맨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군포시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맨 먼저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1월 달에 착수해서 한 1년 정도 용역을 하면요. 내년 이맘때쯤 이 정비계획 수립 고시가 날 겁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시범 사업에 대해서 산업혁신구역이라든지 정비구역이라든지 지정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시범 사업이 됩니다.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지구고요. 이거는 LH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이지구인데 저희 군포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속 가능한 청년 플랫폼 도시, 이 명칭은 가칭인데요. 당정 스타트업 밸리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여기에는 첨단 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를 유도를 해서 융복합형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겠다 하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청년주택, 벤처, 창업 공간이 복합된 청년 창업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요. 인근에 안양천이 있습니다. 안양천과 연계해서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당정 스타트업 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 과천, 판교, 광교, 안산, 광명, 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테크노밸리 그런 그 지역과 연계돼서 우리도 당정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겠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업종들은, 유치 업종들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잘 해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 잘 되면은 이게 마중물이 돼서 이 70만 평 공업지역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 3번 신도시하고 이제 우리 군포의 원도심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한 숙제죠.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까 3번 신도시는 14개 단지에 대해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2개에서 한 3개 단지는 재건축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에는 12개 지구의 재개발, 또 서너 개 정도의 지역주택조합 등 민간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작년 10월 달에요. 도시 정비 사업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LH공사 사장이시고 시장님이고 이제 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H공사, 군포시, 군포도시공사 3자 간에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2030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이 협약을 맺고 금년 초에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비 기본 계획을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고시를 하게 되고요. 7월 달, 금년 7월 달에 추진 현황 보고하고 또 8월, 9월 달에는 주민 대표들하고 이 관련해서 주민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 사이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공람 공청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이게 정비 기본 계획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인근의 안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요.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큰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스터 플랜을 하나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생활권이 어떻게 돼 있다. 이 지역에는 용적률이 고밀도가 어느 정도 돼서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여기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다 수립해 놓고 그러면 민간에서 사업할 때 이 지역은 생활권이 이렇게 되니까
또 기반시설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 구역까지 포함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아니면 또 이 구역을 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군포시는 정비 기본 계획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정비 기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또 군포시에서도 건축 심의 같은 걸 올리면은 정비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축 심의, 도시계획 심의 이런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고시가 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께서 정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시거나 외부에 맡기거나 할 때도 굉장히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번 신도시입니다. 3번 신도시는 지금 준공 후 지금 한 30년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데는 한 26년도 되고요. 이렇게 좀 오래된 데는 30년이 되고 있는데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은 우리 3번 신도시가 평균 한 205% 정도 됩니다. 인근의 평촌 신도시가 한 204% 되는데 그와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높고 밀도도 높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법상으로 한 30년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들이 안전진단이거든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용적률이 매우 높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높기 때문에 또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지금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포시에서는요,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을 할 것입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면 1기 신도시가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이렇게 5개 있는데 성남 쪽은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군포시가 이 부분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아까 이야기한 정비 기본 계획에서도 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 기본 지원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한 것만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민간 정비 사업 지원을 위한 정비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비 사업을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진단을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해보려면 또 돈이 나가죠. 또 가설기라도 하려고 하면 가설기 비용이 나가요. 그러면 처음에 민간에서 우리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을 할 때 초기에 필요한 기금, 자금을 우리 정비 사업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해서 예를 들면 뭐 성남시 같은 경우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군포시 실정에 맞게끔 정비 사업 기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구상할 것입니다.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한번 제가 아마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이 직접 정비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합이 정비 사업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하고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고 또 시공회사도 직접 선정을 해가지고 조합이 직접 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사업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또 주민들 간에 또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비대위가 몇 군데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이제 소유자 스스로, 주민 스스로 시행주체를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사업을 합니다. 물론 조합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하는 조합도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도 할 수는 있고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주민 간의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신탁 회사를 시켜서 정비 사업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탁사가 주관이 되면요,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가 참여를 하고 시공 회사를 참여를 시켜서 사업 기간은 한 8년에서 한 9년 정도 내로 되고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금융회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업비는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수수료가 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 방식으로도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방식은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LH공사라든지 저희 군포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하는 사업 방식인데요. 사업 기간이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꽤 신속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참여 정비사업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순환형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순환형 정비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원주민들이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고 있는 구역에서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를 이제 뿔뿔이 흩어서 다른 곳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에 그 임대 아파트를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다가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임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원래의 그 사업 정착지로 다시 재건축이 돼서 재정비 사업이 돼서 다시 이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환형 정비 방식은 원주민들이 갈 데가 있는 거죠. 갈 데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분양권 팔고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형 정비 방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발 이익은 이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다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 이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원주민을 쫓아내는 재개발 재건축, 서울의 경우에 재정착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여기 기사를 보면은 성남형 공공재개발 원주민 재정착률이 50%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남형 공공재개발 이 방식이 제가 말씀드린 순환형 정비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 구도심의 재정착률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기간 있지 않습니까? 10년, 뭐 8, 9년, 5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건 제가 이제 예시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 일정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경향이 그렇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군포 이런 신도시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정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대암이역이 여기 있고요. 이쪽, 또 성정지구 남쪽, 성정지구 동쪽,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군포시 이제 세 군데가 한 5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안산입니다. 안산. 여기가 의왕입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왕성호수가 되겠습니다. 왕성호수는 이제 빠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면적이 176만 평이 됩니다. 세대 수는 4만 세대, 인구는 9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군포시는 176만 평 중에서 50만 평 정도가 우리 군포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는 13,000세대, 인구는 29,000명, 약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76만 평 이 신도시는 평촌 신도시 정도 사업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제 이 신도시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신도시 전략 대응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10월 달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12월 달, 다음 달에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시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신도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신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교통 문제가 심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족시설, 베드타운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족시설로 좀 많이 확충을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또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 군포시는 왜 이렇게 임대주택이 많은가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관내에는 임대주택 비율을 좀 최소화시켜 달라 하는 말씀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시장님이 지난 9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시민께 말씀드렸고 10월 말에 지난달 말에는 우리 군포시장님하고 이학영 의원님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똑같은 요구사항을 다 정확히 전달을 했고, 또 이게 뭐 전달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줄 수는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 전략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력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논리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하는 LH공사가 주도하는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주도하는 신도시는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면 LH공사가 가져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개발 이익을 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사업 지분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요. 이 지분 참여를 통해서 개발 이익이 나면 이 개발 이익을 우리 군포시 가져와서 군포 시민들에게 다 돌려드리겠다 하는 구상을 갖고 저희도 자본금 확충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 신도시는 내년 12월 달에 신도시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경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26년 초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일정은 이제 계획 일정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지연될 소지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앞에 도면을 한번 보면서 여기 한번 도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그 동쪽 편 우리 군포시를 보시면은 이게 1호선 있지 않습니까? 전철이 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3개 있습니다. 또 4호선은 금정역, 삼본역, 수리산역, 대암역 이게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구역은 조그마한 도시에 전철역이 7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생기죠. 금정역, GTX-C. 굉장히 교통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명까지 연결되는 평택, 파주 고속도로죠. 이것까지 해서
교통이 굉장히 적고요. 자연 환경도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수리산, 그다음에 여기 바늘호수, 또 갈치호수. 굉장히 자연 환경도 우수하고 교통 환경도 좋고 입지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공업지역이 노후된 공업지역으로 그냥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2019년도 11월 달에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해서 지금 착실하게 충실하게 준비가 돼 나가고 있고,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일자리하고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또 군포 원도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기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어려움이 많았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심의를 파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데, 이제 마스터 플랜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은 이 정비 사업도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하는 말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또 남군포 이런 신도시도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사업 참여해서 또 우리 군포 시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해서 전달하고 반영하고, 또 개발 이익도 저희 군포시로 가져와서 군포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은 뭐 제가 우리 개발부장이 이제 다 특강을 하고 난 후에 제가 또 남아서 또 소상하게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또 이렇게 질문 주시는 사항도 제가 모니터 해가지고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장 조화현입니다. 우리 군포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업들, 그러니까 단위 사업별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금정역 철로 유의하고 도로 위에다가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 되겠습니다. 이거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을 보신다 그러면은 2019년 2월 달에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에서 착수를 했고, 20년 3월 달에 입주화 사업 협약식을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 금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을 시에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2021년 1월부터 8월 달까지 민간 사업자 공모안을 검토를 쭉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출되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 점도 나왔고, 이렇게 해갖고 쭉 하다 보니까 2021년 8월에서 9월 달까지 시민 의견 청취를 하고 시민 공론화 계획 및 추진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계속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시민 공론화 추진과 협의를 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개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도출을 하려고 12월 달까지, 금년 12월 달까지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거기에 맞춰갖고 건축 기본 구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12월 달까지 인허가라든가 행정 절차를 이행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로서 G2에서 신호선의 도시철도 1, 4호선이 같이 겹치죠. G2에서 신호선하고 1, 4호선하고 거기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환승시설, 서비스 수준, 이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LOS가 항상 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제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센터 개발로 인해 갖고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신성장 동력의 거점 도시로서 금정역이 발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위치가 이제 당정동 59번지인데, 뭐 계속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군포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한양양이라든가 유한 킴버리의 부지를 지금 활용해서 환지 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지구가 이제 저희 공사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1지구는 LH에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 실적을 보신다 그러면은 2019년 11월 달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제 신규 투자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를 해서 2021년 4월 달에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 계획을 지금까지 수립을 해갖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하고 관련된 회의다 보니까 기본 구상안 보완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시, 그다음 우리 공사 LH가 같이 협의를 하고 국토부하고 화상 회의도 수시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금년 12월경에 이 지방 공기업에서는 신규 사업을 하자면은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저희 공사에서는 2021년 12월에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다가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22년 6월 달에 요것이 이제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이에 보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제출을 해서 지금 목표는 22년 6월 달에 완료를 시키려고 그러고 요것이 완료가 됐을 때는 2022년 7월 달에 내부적으로 투자심의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거쳐갖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22년 상반기에 조사 설계 및 재영향 평가를 용역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의 우리 군포시의 기대 효과는 노후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군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갖고 경기 중부권 광역 산업벨트의 혁신을 이끄는 중심지로서 군포가 성장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3번 신도시 및 원도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번 신도시가 우리나라 그 일기 신도시죠. 1990년대 신도시가 5개가 생겼댔죠. 3번, 분당, 평천, 부천 중동, 일산 이렇게 5개가 생겼는데 그때 우리가 생긴 이제 3번 신도시가 되겠죠. 여기는 42,000세대를 지금 이제 우리 그 당시에 LH에서 이제 준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원도심 재개발이래 갖고 개발이래 갖고 요 부분이 원도심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접수가 돼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것도 있고 한 20여 개가 그런 중에 지금 있는 상태에 있고 요 색깔 칠한 요것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다든가 뭐 협상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2차, 3차 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도가 30년 이상이 돼야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은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새로 짓다 보니까 용적률도 좀 많이 이제 주민들인데 많이 줄 수가 있고 근데 리모델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세대수 15% 이내에서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하자면 동의를 4분의 3, 조합원들이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3분의 2만 받으면 됩니다. 좀 조건이 좀
많이 완화가 되죠. 리모델링은. 그리고 안전진단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B나 C등급을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면은 관련 법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리모델링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본다 그러면 2020년 10월 달에 군포시하고 도시정비 성공률 수용하는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갖고 2021년 4월 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고 2021년 4월부터 정비 기본계획 정기 MP라고 해갖고 계속 용역사하고 군포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LH하고 사자가 모여갖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늘도 오전에 했는데 15차까지 지금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달에 주민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재개발 지역에 또 몇 군데는 다니면서 또 설명도 좀 했고 또 자문도 좀 해드렸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 주민공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공정비사업 참여를 할 예정으로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마스터 플랜 구상을 통해서 도심 정비의 목표 방향 수립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 추진 계획이라든가 세부 시행 방안이 수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조합이 희망할 때는 공공재개발이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일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탑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위치가 군포로 531번지 1호입니다. 지금 현재 군포일동 주민센터하고 당동 도서관이 있죠. 그 부지인데 그 부지에다가 대지 면적이 3,823제곱미터입니다. 요거를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뭐는 건물을 짓느냐?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업무시설, 집회, 문화시설 이런 걸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에서 일부를 위탁개발로 해갖고 지금 사업 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추진 실적은 2018년 9월 달에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선정이 요것도 LH하고 군포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2019년 5월 달에 체결을 했고 2020년 12월 달에 저희 도시공사하고 LH하고 기본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LH의 그 내부 사정을 해갖고 상당히 업무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갖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밝힐 수는 없으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대 효과로서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해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을 제공을 하고 군포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해갖고 경제 활성화 및 거점 기능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신다 그러면은 군포시 도마교통, 부곡동, 대암일동이고 총 177만 평에 군포시는 50만 평 정도가 포함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대수는 한 4만 세대 정도를 총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군포시가 한 13,000세대 정도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9조 1,60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본다면은
2021년 8월 달에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군포시에서도 신도시 전략 대응 추진단이라 갖고 2021년 10월 달에 구성이 돼 갖고 21년 11월 달에 이번 달에 신도시 전략 추진단 참여를 해 갖고 회의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UCP 참여라든가 광역교통이라든가 자족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21년 11월 달에 회의를 할 때 얘기가 있었고 또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다가 22년 12월 달에 지구 지정이 되고 24년 3월 달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여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군포도시공사에도 지분 참여를 해갖고 얼마만큼은 참여를 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스터디도 하고 또 다른 벤치마킹도 가고 또 오늘도 다른 공사에서도 우리 공사가 상당히 좀 잘한다 이래갖고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공사에서도 그만큼 이런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들이 인근에 있는 뭐 안산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뭐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 기대 효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 관여를 통한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될 거고 사업에 대해서 지분 참여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개발 이익이 군포 시민의 환원이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군포대암이라든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라든가 또 이런 데가 앞으로 이제 분양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또 분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인근에 분양하는 것들이 최근에 3차 사전 청약이 과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의왕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또 나올 거니까 좀 알아두셔갖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실 때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분양주택 청약 제도라는 것이 크게 나눠갖고 분양주택 기호가 있거든요. 근데 공공분양주택이 있고 민간분양주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분양받는 게. 공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로 하는 데가 LH죠. 여기는 LH, 군포는 LH죠. 서울은 SH가 있는데 LH가 주로 하고 저희 우리 지방 군포도시공사에서 앞으로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거는 전용면적 25.7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85제곱미터라는 거는.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아파트에 몇 평짜리 살아 아파트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33평짜리, 34평짜리 아파트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민간 분양주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민간 회사에서 아파트 짓는 거. 지금 우리 군포로 말한다면 금정역에 있는데 힐스테이트라든가 또 삼성에서는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LG에서는 LG자이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이 민간주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었고 수분양자들인데다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양주택별 청약 가능 통장이 뭐다? 이걸 들자면은 민간 분양주택이나 공공주택을 하자면은 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아무 없이도 가능하냐? 아니거든요. 공공분양주택을 하자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하고 청약 저축을 들어야 되고 민간 분양주택을 이제 아파트를 분양 당첨을 받자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하고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것이 청약 저축하고 청약 예금하고 청약 부금이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세 개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몇 명이라고 보시나요? 한 5,100명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트를 받으려고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2,800명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중에서 이제 그 전에 들었던 청약 저축이라든가 청약 예금이라든가 청약 부금들이 있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최근에 2015년 이후부터 들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공공 분양주택 및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으로서 연령이라든가 지역 제한 관계없이 국내 거주 개인은 물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통장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장을 가입을 해야지 뭐 신도시도 그렇고 주변에서 아파트가 분양하면은 한번 청약이라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 이 통장도 가입을 안 해놓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분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향후 이제 미분양이 나면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분양주택 청약.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공공하고 민간하고 두 개로 나눈다 했는데 첫 번째로 공공분양주택부터 청약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LH라든가 도시공사, 우리 군포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분양을 할 때 공공분양주택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해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이거를 분양받자면은 소득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산 기준 이런 거를 따줍니다.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로 친다면 33평짜리, 34평짜리 이하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로 해갖고 이것이 건축비, 택지비,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가산비라고 있습니다. 택지비 가산비라고. 그 다음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LH나 이런 데서 땅을 매입을 했을 때 이제 땅 안에 뭐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금융이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분양가, 우리가 얘기하면 분양가 상한제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얼마 이하로 분양을 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뭐 분양 아파트가 뭐 나쁘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사업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못 갖게 가게끔 분양가 상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청약 자격은 뭐냐?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쳤을 때 이제 애들이라든가 뭐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통장이 한 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해갖고 독립돼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세대원으로 있을 때는 다 무주택자라 해야 된다 이거죠. 분양을 받자면. 그다음에 해당 지역 거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해야 된다 이거죠. 이번 요것이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사전 청약이 나왔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시흥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청약 통장 보유 가입한 지 2년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1순위를 확보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고 청약 과열 지구입니다. 우리 군포는 투기 과열 지구고 청약 과열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돼야 되고 24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당첨자 선정 안내는 청약 순위는 1, 2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가 미달됐을 때만 2순위가 갑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설명은 사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따 여기 보면은 좀 지나다 보면은 다음 장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여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써놓으면은 잘 이해하시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첨자 결정 방법은 순위 순차제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을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되는 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되는 거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가입한 사람 위주로 한다는 얘기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작은 평수는 3년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납입 횟수가 많은 분 이런 분들은 납입 횟수가 많은 분 아까 말씀드린 그 청약 통장이 2만 원에서 또 50만 원까지 넣게끔 돼 있어요. 2만 원, 50만 원까지. 돈이 없으신 분들은 2만 원씩 넣어도 되고 많으신 분들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하고 납입 횟수가 많은 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청약을 하냐? 그러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급기관에서 해요. 이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뭐 LH가 낸다. 우리 군포도시공사에서 낸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공급기관에. 그 다음에 청약자가 수분양자들이 공급기관에다가 이제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럼 LH 같은 경우에는 LH 청약센터라고 있습니다. 청약센터라고 있고 또 민간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 청약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 회사 거는 청약을 할 수가 있고 LH 거는 LH 청약센터가 있습니다. LH 청약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청약을 하고 나면은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당첨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가 되면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죠. 당첨자들은 공급기관에다가 LH나 아파트를 짓는 공급기관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분양계약 체결할 때는 인지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인지세. 아파트가 10억 이하는 15만 원이죠. 인지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가 다 돼 공사를 다 해갖고 했을 때는 입주를 하죠. 입주 안내에 따라서 잔금이라든가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관리비 선수금이라 갖고 입주하기 전에 관리비 선수금이라고 해서 납부를 해야 되죠. 다음에 공공을 했으니까 이제 민간 분양 청약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분양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해 갖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청약 통장을 이제 똑같이 2년 가입 2년 경과 시 1순위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다음 청약 통장 납입. 민간 주택은 청약 통장 납입을 미리 해놓는 게 또 좋습니다. 민간 아파트를 붙자면 군포시는 기타 시군에 들어갑니다. 기타 시군에 들어갔고 85제곱미터 이하는 200만 원, 200만 원을 가입을 해놓는 게 좋고, 예치를 해놓는 거죠. 은행에다가 아까 그 말씀드린 신한은행, 뭐 기업은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102제곱미터 요거 나온 거는 다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5제곱미터 이하는 400만 원. 그렇게 되고 모든 면적은 이제 500만 원이 되는데, 그건 이제 아파트를 내가 33평짜리, 34평짜리를 받으시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들으시면 되고, 좀 더 큰 거 식구들이 있어갖고 한 방 4칸짜리 이런 걸 분양 받으시려고 그러면 300만 원짜리를 드셔야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청약순위 1순위, 2순위의 입주자를 선정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1순위가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민간 분양주택은 조금 복잡한 것이 당첨자 결정 방법을 가점제하고 추첨제라고 있습니다. 말이 처음 들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 가점제라는 거는 점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점제라는 점수가. 뭔 점수가 있느냐? 이거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점수가 이게 총 100점을 맞자면 84점이 필요한데 거기에 점수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가점제라고 그럽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을 하는 거고, 1순위 중에서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고 청약과열지구입니다. 청약과열지구다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한다 이거죠. 추첨률 안 한다 이런 얘기죠. 100% 가점제로 하죠. 가점제로 하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상, 우리가 얘기하면 뭐 40평짜리들, 이런 아파트들은 가점제가 50%하고 추첨제가 50% 해갖고 절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 가점제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서도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다 하다 보니까 청약통장을 200만 원짜리를 갖고 계셔도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가점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자면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민간 분양주택 청약이래 갖고 가점이 나오죠. 84점에. 만점이 84점입니다. 만점이 84점인데 그 84점에 대한 내역을 보신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 이 32점입니다. 32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35점이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내가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입니다. 요거를 상세하게 표시를 해본다 그러면은 무주택 기간이 내가 1,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난 점수가 4점입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6년이다 그럼 12점이고, 1년에서 8년이다 그럼 16점이고, 결론은 15년 이상 돼야지 32점을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상당히 어렵죠, 사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 35점인데 내 혼자다. 이러면 10점밖에 안 되죠. 10점. 그 다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부분 가정이 4인 가구로 봤을 때는 25점이죠. 그 다음에 6명 있으면 35점이죠. 그래서 요새 분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장인, 장모
자기 부모님을 같이 주민등록을 같이 놔둬갖고 같이 사시는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신 분들도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편법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라고, 이것이 17점인데 내가 청약 통장을 가입한 지가 1년에서 2년이다 그러면 3점, 맨 끝머리에 7년에서 8년 됐다 그럼 점수가 9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15년 이상 되면 17점 만점을 다 받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다 만점 받은 사람들이 84점인데 그러면 몇 점을 받아야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뭐 신밖에 모른다 할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인기가 좋은 아파트들은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죠. 70 몇 점씩 올라가죠. 인기가 나쁜 아파트들은 점수가 좀 떨어지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 강남 쪽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점수가 84점이 만점인데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올라가 70 몇 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좀 위치가 나쁜 지역이다 그러면 점수가 좀 낮고, 또 서울 지역에서도 뭐 여기 얘기하면 과천 이런 데는 점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들죠. 저희들이 보는 견적서는.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덕골 보기라 갖고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다 보면은 이 특별공급 청약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는지 참 좀 궁금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인데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공급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크게 나눠갖고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분양 이렇게 3개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기반 추첨이라고 이제 그 쉽게서 국가유공자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관 추첨을 해갖고 하나 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갖고 총 이 종류는 공급 대상별 세부 내역은 총 5개입니다. 5개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분양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3가지만 저희들이 좀 대상을 적어놨습니다.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분양주택, 그 다음에 건설량의 20% 내,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결혼한 지가 7년 이내,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는 분양주택 이래고 건설량의 10% 내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뭐 애를 많이 놓으면 좀 유리하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청약이 가능하다. 이랬을 때는 주택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및 아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요거는 분양주택인데, 요거는 공급 물량에 공공분양주택은 3%, 민간분양주택은 3%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5%, 공공분양주택은 5%, 민간분양주택은 3%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 직계 전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분양해야 됩니다. 부모를. 그 다음에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가 2년 이상 경과되었고 아래 조건을 충족을 쭉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 물량이라는 게 뭔 뜻이냐 그러면은, 공급 물량이란 뭔 뜻이냐는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죠. 공급 물량이란 건설회사든가 LH에서 우리 대한미 지구에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 그 아파트 총 세대수 중에서
뭐 건설량의 10%, 건설량의 2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반월역 있는데 인정 프린스 아파트를 재건축을 분양을 했댔죠. 여기 모델하우스도 여기 가까운 데 있었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총 724주 중에서 조합원 것만 206세대인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이런 아파트들이 나왔댔죠.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특별공급이라는 거는 특별공급이란 뭐냐면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정부에서 배려를 많이 한 아파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아파트들은. 그래서 자격 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이 청약 공급을 특별 공급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게 최고입니다. 당첨 매수는 1세대 평생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보훈 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북한 이탈 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들 그런 사람들이 공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청약통장은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약통장을 보유를 하면은 이런 분들은 아파트 분양하기가 뭐 1순위, 2순위 안 따져도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분들도 청약통장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특별공급을 분양받을 때는 자산 요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소득 요건, 이런 것들이 세대주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다 맞아야지 이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럼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소득이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특별공급 대상이 안 되죠. 아무리 뭐 여기 다 나왔다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해당이 되신다고 그러시면은 공고문 아파트를 분양을 하자는 모집 공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아주 깨알같죠. 글씨가 뭔 글씨인지 잘 보이지도 않더라. 아주 작은 글씨로 많이 써놨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자면. 그래야지 내중이라도 뭐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 뭐 조금 잘못된 거를 내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자는 모집 공고 깨알 같은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청약을 하십시오. 꼭 필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건설회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갖고 이런 청약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잘못해갖고 이 사람들이 나는 모르고 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모르고 한 건 본인이 잘못한 거지 건설회사라든가 LH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 써놨으니까 거기다가 뭐가 어떻다 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다 잘 읽어보시고 아파트를 청약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군포시 관내 2021년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을 지금 하고 있죠. 그걸 본다 그러면은 공급 대상지가 1차는 인천 계양동 5개 지구의 분양을 사전 청약을 받았댔죠. 세대수는 4,300호가 되겠죠. 4,300호를 이제 사전 청약을 받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1년 7월 달에 났고 사전 청약 접수가 다 마감이 됐죠. 1차 때는 상당히 청약률이 높았댔죠. 높았죠. 그다음 2차 때는 우리 군포는 군포 대암위에 11개 지구를
공급 대상지를 갖고 2차를 선정을 했댔죠.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죠. 이런 것들은 다. 그다음에 공급 물량은 11,100호를 이제 선정을 해갖고 11,100호를 했죠. 2차 때. 그리고 모집 공고는 2021년 10월 달에 냈고 이것도 사전 청약 접수가 다 마감이 됐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역에 군포 대아미 지구가 있어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려는데 이때 2차 때 군포 대아미 지구를 952세대를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아까 그 신혼부부 나왔댔죠. 신혼희망타운에 사전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55제곱미터가 899세대, 그다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53세대 이렇게 했는데 55제곱미터는 899세대는 1.8대1이었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53세대는 3.8대1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약 세대수하고 청약 들어안하고 비율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3차 하남 교산하고 과천 주암하고 시흥 하중하고 양주 하천을 3차를 합니다. 공고가 나왔죠. 나왔는데 요거는 4,100호를 이제 하려고 공급 물량이 나와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11월 18일 날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사전 청약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입니다. 요건 뭐 사전 청약이라는 것이 순위죠. 아까 얘기한 말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얘기해요. 특별 공급. 제일 먼저 특별 공급하고 그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면 특별 공급하고 1순위에서 다 마감되면 2순위, 3순위 안 뽑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1, 2 청약 여기서는 사전 청약이 되는 거죠. 3순위. 그러면은 아까에도 나왔지만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전매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의무 기간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산 사람, 입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기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끔 정부에서 자꾸 막는 거죠. 사실 강제적으로 거주도 해야 된다. 얼마 동안은 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이제 뭐 아파트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5년에서 8년, 뭐 3년에서 5년 정도의 거주 기간을 의무를 두다. 심지어 10년까지 파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그렇게 3차가 있고 그다음에 4차는 우리 군포하고 아까는 안산 장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2개가 지금 나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3,600호가 예정으로 있는데 이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모집 공고 이런 것들은 사전 청약도 다 미정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성록구 건권동이라고 이것이 인정 프린스 아파트라고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산이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비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안산이라도 전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투기가 나는 데는 청약 과열지구로 묶고 어떤 데는 비투기 과열지구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정보를 사전부터 체크를 하고 또 스타디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안산구 요거는 총 725세대입니다. 총 725세대 재건축인데 일반 분양하는 거는 요것처럼 207세대입니다. 207세대인데 요것도 아까 보셨다시피 특별공급이 101세대입니다. 특별공급이 101세대인데 그 다음 일반 분양이 106세대고 특별공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인데
먼저 101세대를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특별 공급으로 가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021년 11월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사전 청약 접수를 했습니다. 순위 접수를 했는데 1순위가 마감이 됐어요. 이것도 됐는데 평균 8.54대 1입니다. 1순위에 마감이 됐는데 8.54대 1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안월 전철역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좀 가까운 데라 갖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 같은 경우는 24평짜리 아파트가 분양 가격을 보니까 우리가 이게 기준층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5층에서부터 20층짜리가 4억 3천, 그다음 29평형이라고 그러죠. 전용 면적 75제곱미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층에서 20층짜리가 5억 2,900. 요거는 이제 평형, 그 다음에 동에 따라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시세다 이런 얘기죠. 아파트는 동과 층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할 때. 1층은 좀 싸고 기준층은 얘기하는 5층에서 20층은 좀 비싸고 여기 아파트는 인정 프린스 아파트는 34층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중간은 좀 더 비싸고 뭐 이런 층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참고로 이 사전 청약 요 3차 요거를 이제 만약에 신청하시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 공급은 제일 먼저 받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그다음 일반 공급 1순위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받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일반 공급 1순위에서 당해 지역에서 다 끝나면 경기도는 안 받죠. 응? 뭐. 그다음에 일반 공급 1순위 전체 또 안 받죠. 다 끝났으니까 당해 지역에서 다 끝나면 안 끝나면 이제 경기도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신혼 희망타운과도 당해 지역은 언제? 그 다음에 수도권은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12월 23일 날에 받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청약을 하고 싶으면 누리집 사전 청약이나 그 다음에 LH에서 청약센터라고 있습니다. LH 청약센터나 이런 데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얘기해서 두산 아파트 같은 두산 2부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 청약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전에는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인터넷 쳐갖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두산 아파트라든가 또 이 지역 아니라도 아파트 민영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만약에 여기 군포에 계시지만 부모님이 뭐 강원도에 계신다. 그럼 강원도 아파트를 분양받으신다. 받고 싶기를 원하신다. 그럼 거기도 다 나와 있어요. 강원도 것도. 뭐 경상도 것도 다 나와 있고 제주도 것도 다 나와 있고 뭐 전라도 광주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자격 요건 이런 건 이제 다 알아서 하셔야 될 거고. 제가 강의할 내용은 요거까지인데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있으시면은 말씀을 하시고 없으시면은 질문 들어온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뭐가 들어왔냐면요.
제가 읽고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들어간 게 모르시니까 제가 읽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들어간 것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추진하게 됐느냐? 그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시민 공론화를 왜 추진하게 됐냐면 군포 시민이 금정역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하려고 시민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기다가는 뭐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 여기다가는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여기는 상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든가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를 통해 갖고 의견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 도출해서 거기에 맞춰 갖고 개발 기본 구상도 우리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를 지을지는 아직 정해진 건 전혀 없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의견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졌나요? 네. 그 유튜브로도 이렇게 시민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내용은 군포도시공사 자본금이 아주 많이 부족한데 아까 그 남군포 일원의 신도시 사업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군포도시공사 자본금은 지금 한 3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군포 일원의 신도시 사업비가요, 지금 발표된 수치로 봐서는 9조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금 300억 가지고는 참여하는 것이 좀 어렵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군포시에 현금 출자를 좀 해주시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시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행정자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현물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많이 확충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군포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원도심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포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이 정비 사업도 가능한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LH공사라든지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당연히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제 동의를 해 주셔야 되죠. 우리 추진이라든지 우리 조합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좀 여러 여건상 어렵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저희 도시공사가 또 LH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아까 참여했을 때 장점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업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해서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일 수가 있고 또 개발 이익도 발생되면 주민들한테 그대로 환원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사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남시 원도심 개발 사업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성남 원도심의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2단계 사업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다 끝났고요. 3단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 주도, 아까 조합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방식하고 아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하고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사업 방식이 주민들한테 만족스럽습니까? 하고 여쭤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도 방식이 만족스럽다, 투명하게 관리될 뿐더러 사업도 많이 단축되고 개발 이익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왔고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건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민들께서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조합으로는 여러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뭐 신탁 방식이든 공공 주도 방식이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4번, 5번, 6번 이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여기 조하연 부장이 강의해 주신 내용을 지금 주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 조하연 부장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여기 오신 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시면 제가 아는 상황,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예, 저기 말씀 주십시오.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조금 전에 강의하신 강사님한테 개별 면담이 언제 필요할 수 있는지요? 우리 조하연 부장한테요? 네.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너무 울려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조금 있다가 한번 답변 한번 받아보시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우리 군포시의 지금 현재 현황하고 또 앞으로 군포시가 이렇게 발전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청사진을 기본적인 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개발을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이 돼야 되고요.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 아주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검토가 끝나면 또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또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럼 용역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근데 이 용역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기본 계획 용역도 있고 실시 설계 용역도 있고 환경 영향평가 용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과연 사업 수지가 나오는가? 손해 나는가? 이득이 나는가? 이런 것들도 또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라든지 또 정부사업 같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 있지 않습니까? 다 심사를 또 거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보면 어떻습니까? 2, 3년이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희 군포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된 지 만 2년 됐어요. 만 2년 돼서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 5개 프로젝트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검토를 거쳐서 이제 상당히 구체화시켜서 내년 정도에는 시민들께 어느 사업은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또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해서 이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시민 여러분께.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우리 군포시의 원도심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주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상당히 불만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정비 사업 기본 계획,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딱 쓰고 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정비 사업도 신속하게 제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을 제가 행주어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노후공업지역, 당정동의 노후공업지역도 이완영이라든지 이완킴벌이라든지 유명한 기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일대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다. 그거를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말씀드리고 당정동 노후공업지역에 이제 활성화돼서 일자리하고 지역경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군포 원도심도 그동안 개발이 안 이루어졌는데 또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성남시예요. 성남시 원도심을 한번 가보시면 중원구, 수정구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공주도로 개발 사업 한 거, 민간에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개발 사업 한 거,
이거 다 비교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10수년 전부터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거기는 많이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우리 군포시는 이제 초기입니다. 정비 사업이 이제 초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신도시도 아까 이야기했던 1기 신도시 중 하나인데 3번 신도시도 이제 재건축 연한은 닥쳤는데 재건축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뭐 용적률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은 우리 군포시에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지금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조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올 연말이면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지원팀도 지금 시 산하에 지금 팀을 두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신도시가 지금 30년 내서 한 26년 사이에 준공이 됐는데 15년 되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포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우리 군포시도 정비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마련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시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년에는 더 알찬 강좌로 제가 우리 군포도시공사 아카데미는 우리 청취해주는 우리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10회 정도, 올해는 한 5회 정도 했지 않습니까? 10회 정도로 해서 좀 알차게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주택 청약하는 거 이런 것 정도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했는데 외부에서 유명 강사도 좀 섭외해서 좀 강의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부장이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은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들어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구 내 민간 분양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 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밀릴 수가 있나요? 이분의 의도는 1순위 통장인데 2순위로 밀릴 수가 있냐? 밀릴 수 있죠. 밀릴 수 있죠. 어떨 때 밀리냐? 세대주가 아니면 밀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과거, 옛날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속한 자가, 세대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2개 이상 내가 집을 소유했다 이럴 때는 안 되죠. 1순위 통장으로 있다고 해도 이럴 경우에는 2순위로 갈 수밖에 없다 얘기죠. 결론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들어간 것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해서 특별 공급 등 구체적 자격 요건 및 공급 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오셨는데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 누리집이라든가 LH 청약센터라든가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깨알 같은 글씨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고 공급 유형이라든가 공급 물량, 세대수, 조건, 거주 기간 이런 거는 거기 누리집이나 LH 청약센터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은 그거를 보시고 깨알 같은 글씨를 쫙 읽어보시고 줄을 쳐갖고 읽어보시고 메모를 하시라 이런 얘기죠. 그냥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들어간 거는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본 청약 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여러 번 한다. 그건 안 되죠. 안 되고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 또는 신청이 가능한가?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입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당첨 후에 다른 주택을 내가 산다. 살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청약해놓은 사전 청약은 포기해라 이런 얘기지.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전 청약하고 내가 다른 집은 살 수는 있어. 사는 건 내 돈으로 사니까. 그러되면은 사전 청약한 거는 포기를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 사는 집에 나는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은 뭐 말씀하십시오. 네. 없으시면은 이걸로 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군포도시공사 주 경영 성과 및 공사 추진 개발 사업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신 원명희 사장님과 조하영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27일부터 진행한 GUC 아카데미 강의를 마치면서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 군포시 정비 사업 등 총 5주차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내년에도 GUC 아카데미를 통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삶의 파트너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포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재 화면에 QR코드 스캔 혹은 채팅창에 이제 고객 만족도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스캔해서 고객 만족도 부탁드리고요. 군포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